초기하고 서열이 좀 바뀌지 않았나?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게 아닌가도 싶고요. 여러 가지 좀 들려주실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박수로 한번 청해서 대장 승격기를 한번 들고 가겠습니다. 천하의 최민수가 강주윤의 머슴이 되었다고? 이거 진짜 궁금해요. 네. 오늘 다 얘기해 주세요, 진짜. 사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우리가 입장이 많이 바뀌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처음에 3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제가 남편을 딱 보니까 이미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죠. 자기 수익도 떳떳하고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뭐 겨우 졸업하고 남편 만나고 제 일을 못 가졌다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딱 살면서 보니까 제가 완전히 바닥서부터 다시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정말 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산들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앞에. 그때 죄송한데 나이가 몇 살이죠? 나이가 23. 미스 캐나다로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만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23에 뭘 알아요, 사실? 출발했는데 근데 이 남자가 이제 당연한 가장이잖아요, 집안에. 그리고 수익을 벌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사는 게 너무 부담이 됐었어요. 이게 내가 번 돈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뭐 그 레인코트가 하나 있었어요. 30만 원. 그게 굉장히 비싼 코트였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30년 전 얘기니까. 그렇죠. 30만 원이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내가 너무 이쁜 레인코트이 있는데 사도 될까?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히 사야 된다고. 그리고 왜 자꾸만 자기한테 확인을 하니? 제가 원하는 거는 그냥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되나? 저는 지금 제가 여기에 하나도 내가 번 게 없는데 내가 사는 게 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항상 확인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참 좋겠다. 나도 수익이 있고 나도 뭔가 이 집안에 같이 이제 제가 여기에 도와주는 그런 경제적인 역할이 있어요. 참 좋겠다. 그래서 주부 생활을 10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시작했을 때 외국인 학교에 제가 첫 직업을 갖게 됐었어요. 우연히. 제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첫 한 2년을 제 수익이 생기다가 보니까 제가 남편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수익은 이제 내 수익이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건가? 이제서부터는 이런 이제 거를 물어보니까 남편이 위험한데. 그거를 물어보니까 남편이 저보고 아니야 준아 내 것도 다 준이 거예요. 준이가 번 것도 다 준이 거예요. 최고의 남편인데? 내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멋지다. 거기서부터 탄생된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이 돈이 누구 돈이지 이거죠? 거의 요즘 속담처럼 퍼졌네요. 그래서 항상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것도 내 거지, 저것도 자기 것도 내 거지, 이거를 제가 항상 확인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꼭 제가 뭐 다 내 거다 이게 조금 대장같이 막 그렇게 좀 그렇게 보이지만 그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거기서. 그러다가 이제 용돈도 유송이 아빠한테 조금씩 이제 나누게 됐는데요. 그 용돈 얘기는 사실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돈에 그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누군가 지인분한테 이제 빌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유독 좀 많아요. 근데 그 지인분들이 또 저한테 따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중복된 도움을 우리가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빌려주셨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돈 관리가 안 됐네, 쉽게. 돈 관리가 안 돼서 제가 그래서 용돈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다음에 30만 원이 얼마 전에 50만 원이 됐어요. 얼마 전에 좀 올렸어요. 축하드립니다. 한 달에. 한 달에. 우리 최민수 형님이 아니 최민수 한 달에 50만 원이요? 그 말이 돼 그게? 얼마 전까지 30 받으셨어요. 야. 근데 살 게 없더라고요. 이 남자는 그냥 먹여주고 뭐 그냥 뭐 오토바이 아니면 그 스쿠터 이런 거 타고 다니면 그거 휘발유 그쵸? 그거 뭐 주유한다. 그리고 뭐 점심에 뭐 한 그릇 뭐
싼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 원. 비싼 것도 많아 왜? 아니, 많이 주면 비싼 거 가지고 오고. 그래서 그냥 그게 그래도 행복하더라고요. 50만 원 올려주니까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관리를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커피 먹고 하면 커피값이 요즘 비싸거든요. 커피도 어느 카페에다 걸어놓더라고요. 외상으로? 외상으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거기서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에 저한테 돈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돈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딱 가장이다. 뭐 남편이 꼭 뭐 가장 아니다. 그게 아니라 처음에 보면 남편이 이미 다 기본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30년 동안 저도 이제 학교에서도 일을 해봤고 13년 동안 그리고 이제 홈쇼핑에다가 지금 너튜브에다가 굉장히 뭔가 남편 덕분에 방송도 많이 하게 됐고 남편은 이제 좀 뭔가 좀 쉴 수 있는 지금 시기가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동 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위치 그렇게 되어온 것 같아요. 공동 명의는 들어봤는데 공동 가장. 공동 가장인데 아무튼 월급 50만 원 받네요. 객관적으로 봐도 최민수 씨가 주도를 하면서 돈 관리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아 맞아요. 그냥 맞아요. 아니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 너무 잘 얘기야. 아시는 거고요, 선생님. 그리고 저희 남편이 돈 관리를 안 하겠다고 했던 게 정말 스마트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 복잡한 거를 저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넘긴 거죠. 어찌 보면 강주은 마담도 이제 돈 벌기 시작하시면서 그렇죠. 가장 역할을 이제 하시게 된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돈 버는 사람이 이 예로부터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고 돈 버는 사람이 집안의 가장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고 계시니까 결국에 돈은 양쪽에서 버는데 그럼 결국에는 그 돈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분이 가장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가장이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 관리하는 사람이 가장일 수 있다. 애녹 씨는 그러면 아내한테 다 줄 거예요? 저는 그 전에도 그랬는데 잠깐만 이거 밖에 돼서 남아. 밖에 돼서 남아. 잘해야 돼. 잘해야 나중에 증거 자료 된다고. 툭 나와야지. 박정을 접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근데 전 뭐 결혼을 하는데 왜 제가 떨고 있죠? 저희는 이제 남편은 월급쟁이고 저는 프리랜서인데 저보다 남편이 이제 좀 돈을 덜 벌기는 해요. 제가 남편보다 많이 벌긴 하지만 언제나 주입은 남편한테 네가 가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바지 사장처럼 바지 가장. 법적 책임은 네가 진다. 바지 가장.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결정을 제가 할 수밖에 없고 남편이 또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설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은 이제 제가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남편한테 하나씩 두 개씩 다 챙겨주다 보니까 지금은 아들처럼 남편은 그냥 이사를 가도 이사 가는 날 자기는 이렇게 신문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는 혼자 막 너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 하고 가지고 포장 이사라도 할 게 많거든요. 할 게 진짜 많죠. 신경 쓰게 많고 중간에 막 방송도 갔다 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남편은 혼자 이렇게 계단에 앉아가지고 영자 신문 이렇게 보면서 이사 언제 끝나지? 막 이런 눈치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은행을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남편이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서 다 얘기해주고 정작 이제 제가 아프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병원을 가야 돼요. 남편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 여기 와서 정말 신조어를 많이 듣습니다. 바지 가장. 공동 가장. 저도 뭐 당연히 돈 버는 사람이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제 와이프가 무섭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전 직장에 H 홈쇼핑에 있을 때 제가 쇼호스트였고 와이프가 우리 모델이었어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뻤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왜 과거형이에요? 그러게요. 이뻤어요. 지금도 이쁘다 해야죠. 지금도 예쁘죠. 지금 예쁘고 있죠. 지금 무서우신 것 같아요. 예쁘죠.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촬영하다가 만났는데 그래 처음 만난 날 저녁부터 연락을 해서 3일 만에 사귀었고 3개월 만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고 너무 예쁜 거예요. 착하고 5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5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5개월 만에 결혼하고 한 달 있다가 발톱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 잘랐던 게 길은 거예요. 야, 나 길러줄게. 원래 욕을 못 하시던 분이었는데. 아니, 한 달 있다가 이제 욕을 또. 한 달 만에 하지 원래 않는데. 욕을 못 하시던 분이 그럼 갑자기? 6개월 만에 욕을 배우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욕을 구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와, 그래서 야, 이쁜 너 얼굴로. 해? 그래서 욕을 아니 나 욕 안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점점 이제 자기도 모르게 툭 나왔구나. 그렇지.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됐어요. 아기를 갖고 이제 너는 이제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 일하지 마라. 아기가 있으니까 넌 집에서 쉬어라. 내가 돈을 다 벌어오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돈만 벌고 와이프는 육아 그다음에 가사 요렇게만 하게 됐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래서 무섭지만 집에 가서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자존심. 마지막 남은 자존심. 팬티를 벗어서 바닥에 그냥 양말 벗어서 바닥에. 그건 좀 아닌데? 아무리 무서워도 팬티 넣지 않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제가 버리지 않습니다. 설거지하지 않습니다.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근데 대부분 다 안 하네요. 뭐 분리수거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설거지도 하고. 안 하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리도 말도 안 해. 조용히 그냥. 그러면서 뭐고 이제 위치는 가장이니까. 네, 위치는 아무것도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주제가 돈 버는 사람이 가장이다. 가장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분도 바지 가장이야. 바지 가장. 근데 그 얘기는 안 나고 나는 아무데나 빤스를 벗어 던진다만 남아 지금. 팬티에 몰입하지 마세요. 팬티 말고. 저는 매해 느끼는데 저 자리만 오시면 저 자리에 앉으시는 게스트분들. 그 자리가 이제 요전에 이제 심영래형님. 아, 심씨 자리구나. 내가 요즘 있잖아. 각하 자리. 정상적인 사람을 변하는 것처럼서. 근데 저는 결혼하겠다고 나왔는데 결혼을 못하게 만드는 제가 얘기했어요. 이 프로가 원래 그래요. 저는 뭐 탈북하면서부터 가장이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처음 먼저 탈북을 했기 때문에 와서부터 가족들 오는 과정부터 또 가족들 데리고 이제 오다 보니까 제가 선배가 됐어요. 가족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선배로서 이끌어줘야 되는 면도 많았고. 아니 근데 저기 잠깐만요. 북한에서는 남편이란 단어가 없어요? 북한엔 남편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불러요? 이거 세대주. 네? 세대주. 네, 세대주. 그리고 이게 제가 한국 드라마 보면서도 야 이거 남조선 오빠들은 이게 여자친구에게 기시함을 때리면 맞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격을 안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남자들이. 아니 남자들이 반격한 폭력이지 그거. 아니 근데 북한에서는 이거 만약에 세대주 얼굴에 뭐 완전 무슨 연산군이죠. 이렇게 선이라도 됐다가는 이게 정치적으로 걸려요. 아 정인아 동무는 하늘 같은 남편의 얼굴에 이렇게 기시함을 날리고 이거는 사회주의 인민으로서 할 수 없는 이거는 사회주의 생활 양속에 미풍 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다. 어이 가서 살아요다. 어이 가서 살아요다. 아니 왜 뭐 갑자기 월북을 하라고 그러세요 저희 보고. 북한에서는 세대주가 남편이잖아요. 기둥이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확실하게 남자가 돈을 벌든 못 벌든 무조건 기둥이라는. 근데 그게 옛날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도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내가 세대주인데 뭐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여자분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먹여 살리는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남자들 이렇게 여자들끼리 말할 땐 우리 집 세대주는 낮전등이에요. 이렇게. 우리 집 세대주는 낮전등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의미예요? 낮에 전기 들어오는 게 북한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가 있긴 한데 낮전등이다. 필요 없는 전등이다. 쓸데없는 전등이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네. 아니 그러지 않으면 뭐 어떻게 말하면 붙잡아가니까. 아니 근데 유나 씨 아버님이 전 대단하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대단했죠. 거기에서도 뭐 그쵸? 네. 저희 아버지는 밖에서도 특수부대 참모장, 집에 들어와서도 특수부대 참모장. 특수부대? 네, 근데 3스타급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특수부대 계급이니까 한국으로 치면 이제 높아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령 계급이었어요. 근데 집에 올 때도 이렇게 딱 집에 도착하시면 최고사령관 동지 집에 오셨다 문 열어라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 입으로. 본인 입으로.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 최고사령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죠 그 당시에 김정일. 네. 그죠. 근데 이제 술이 좀 되시니까 이게 집에 들어오시면 최고사령관 동지 오셨다 문 열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대문까지
뚝 뛰어나가는데 우리 어머니 막 여기다 행주 짚고 막 이러구나 입에다 틀어 막아야 되니까. 어머.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왜냐면 그게 다른 데 들리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다행히 우리 집이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집이 컸어요. 그러니까 대문 밖에 나가는 시간도 좀 걸리고 다행히 이렇게 하모니카 사택처럼 이렇게 줄줄이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뛰어가야 돼요. 빨리 유나 나가라 하면 제가 이제 문 열면 우리 어머니 총알 나가는 속도로 나가. 야, 너네 우리 집에 좀 큰 자루를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대요. 최고사령관 동지 말 들리면 그때 튀어나가서 이렇게 자루를 푹 씌워서 이게 아구리를 딱 묶어가지고 구석에다 딱 박아놓게. 아버지래.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번 연애를 좀 해보려고. 제가 연애 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남자 동무들이 자꾸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냥 말로 난 거절하려고 나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만나러 나갔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를 창고로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꼬꾸로 매달아서 이렇게 탁 매달아놓고 머리를 이렇게 딱 잡으시고 가위로 뚝 잘랐어요. 어머. 남자 만나지 말라고. 머리카락 뚝뚝 잘라놔갖고 이게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정도로 잘라놓으셔서 제가 한여름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몇 살 때 그러셨어요? 몇 살 때?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어리긴 했네요. 그러니까요. 가장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물론 관리 잘하는 것이 이제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한 키포인트긴 한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출발은 결국 관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벌어야 되잖아요. 입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아이들이 왜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을 때 뭐라고 부르냐면 소년가장, 소녀가장 이렇게 불러요. 그 얘기는 출발점이 뭐냐면 돈을 버는 사람이 가장이다. 나가 사회적으로 일정한 어떤 약속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경험이 있는 게 뭐냐면 저하고 저희 아버지는 모르게 식성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늘 언제나 아버지 중심에 이제 그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앉으셔야 우리가 식사를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생활비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일요일 날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식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이제 씻느라고 좀 늦게 나왔죠. 아버지가 먼저 앉으셨어요. 밥 먹자.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딱 드셨는데 어머님이 손을 딱 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놀라시니까 태훈이 와서 안 앉았는데 젓가락을 아버님한테. 아버지 당황하신 거야. 진짜. 네.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이게 가장인가? 내가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평생 동안 젓가락을 먼저 드시던 아버지가 어머님이 그 손을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태훈이 안 왔는데 벌써 젓가락을 드냐고. 근데 아버님이 그때 되게 모호했을 것 같아. 아버님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상황이 이게 뭐야. 근데 그 상황을 이 냉랭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딱 앉으면서 이제 웃으면서 농담으로 아버지 권력이 이양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러세요. 그때 그냥 농담처럼 야 세상이 변했구나 하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야 이 가장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 아들이 더 잘 나가는 거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흐뭇하죠. 맨 처음에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그래도 남편이 집안의 중심이지 뭐 집을 이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주도해서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정보력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관리를 하고 집안을 운영하고 무언가를 끌고 가고 하는 거는 결국엔 아내거든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보니까 저는 정보력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중요한 걸 자꾸 결정하니까 뭔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애가 딱 태어났는데 애를 돌보는 것도 저보다는 아내가 더 많이 돌볼 테니까 애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집에 역할적으로의 가장은 아내가 맡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훨씬 많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는 뭐 하나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뭐냐고. 생명보험이지 뭐.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을? 세대주를 변경하려는 거 저보고 자기한테로. 그래서 저희 집안의 세대주는 제 아내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했어? 했어요 그냥. 왜냐면 뭐 본인이 뭘 하면 자기가 혜택이 더 많고 그리고 사실 제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가장의 역할이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권력보다는 책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좀 번거로운 일도 많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신경 쓸 것도 많아져요. 맞아. 그래서 그래 너가 세대주 하고 너가 가장 해라. 그럼 되게 그 대신에 이제 북한 분들을 만나면 저희 집안의 세대주는
이 사람입니다 하면 이제는 좀 뺨 맞아도 당황하겠죠. 당황하겠죠. 그냥 뺨 맞아도. 아니 근데 뭐 이제 되게 이강민 동지는 왜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그러겠죠? 세대주도 아니면서. 남자는 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야 남자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아유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 돼. 주머니에 돈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남자는 돈이죠. 예. 저도 돈을 늘 제가 와이프한테 그 뭐지 생활비를 주거든요. 꽤 많이 줘요. 경제권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생활비를. 다 나머지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예. 근데 제가 그 이직할 때 약간 계약상의 문제로 제가 2달간 쉬어야 됐었어요. 그럼 2달간 수입이 빵원이에요. 그래. 크다. 2달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렇죠. 제가 또 차를 좋아해서 리스값도 되게 많이 나가고. 근데 갑자기 빵원이 2달이 찍혀버리니까. 2달이 나오. 아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옆에서 그런 와이프가 아 오빠 힘들지 힘내 이게 아니라 뭐해? 돈 안 벌어? 안 나. 아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2달 동안 쉴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랑 사시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그리고 2달 동안 산대요. 2달 동안 팬티 그냥 못 벗으셨어. 아유 안 입고 다녔어요. 길을 못 펴셨네요. 2달 동안에 길을 못 펴고 아 정말 너무 힘들었다. 네. 그래서 남자는 결국 어쨌거나 저쨌거나 돈이 있어야 되고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아무튼 그리고 또 몇 번 싸운 적도 많거든요 저는. 저도 나름 저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서 싸우면 이제 말을 안 해요. 근데 생활비 주는 날이 있잖아요. 매달 어느 날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저 안 주고 있었어요 한번. 치사하다 치사해 정말. 제가 갖고 있는 그 마지막 힘이 진짜. 마지막 자존심. 입금 이거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미안하다 그러지. 맞아. 그런 거야. 뭐라고? 그래 이번엔 내가 미안해. 그럼. 야. 아쉬운 사람이. 와 미안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럼. 야. 이번엔 내가 미안해. 남자는 돈이 있어야지만. 그럼. 그래서 시영수 씨 이번엔 미안해가지고 와 이랬어요. 했죠. 이랬어. 내가 이겼다. 바로 입금. 그날 바로 팬티를. 바로 팬티를 딱. 저 기분은 아무도 몰라. 그 자리가 참 신기한 자리예요. 같은 남편이지만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정말.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도 기가 막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경제권이 이제 좀 조금 더 편해지면서 이게 다 내 돈이니까 또 이제 제가 이제 투자도 또 이상하게 했었어요. 그때 91년 강준 씨가요? 예, 제가 97년, 95년 그때쯤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IMF 때 막 주식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최민수 씨한테 얘기 안 하고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남편한테 한번 주식 해볼까? 그러니까 준아 다 해보고 싶은 거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큰일 나지. 3억 5천.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돈. 건물을 샀으면. 근데 그게 다 날아갔어요? 나도 그랬어. 근데 남편이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멋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었냐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간돈이었지만 가장에 대해서 이제 금정적인 그런 이제 책임을 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나도 치고 남편은 뭐 CF가 굉장히 큰 게 들어오고 막 가고 막 그랬었어요. 들어오고 가고라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를 조금만 자르는 차이. 조금만 자르면 되는데 안 자르겠다. 그래서 CF를 못 찍었어요? 예, 자기가 예술인이니까 자기 지금 이 느낌대로 가겠다. 조금만 자르면 엄청 큰 CF를 찍을 수 있는데 제가 너무 신나서 이제 이런 이제 좋은 수익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조금만 자르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또 확 또 지나가는 기차같이 느껴지더라고. 버스 지나가듯이.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못 그러겠더라고요. 왜냐면 자기의 예술적인 그 표현을 해야 되니까. 진짜 와이프 너무 잘 만나셨다. 근데 그 2주가 끝나니까 갑자기 2주 후에 남편이 저한테 준아 내가 가서 머리 좀 잘라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주 후에. 그래서 제가 그 선전 그 CF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그때 느낌은 아니었대.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다시 하겠다고 늦었을까? 그래서 이미 간 거지. 다른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지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도 사고 치고 남편도 사고 치고 이런 긍정적인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근데 가장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경제적인 거로만 볼 수가 없다는 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공동가장 이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가장이라고 자꾸 되게 얘기를 좋은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